네, 지금부터 이제 3일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 이제 4일째인데, 이제 전번 시간에, 첫 시간에는 그 카탈로그에 어떤 게 있다는 이름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었는데, 크리에이셔널 패턴들이랑,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드는 데 관련된 패턴들, 그리고 스트럭처럴 패턴,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혹은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러한 패턴들, 그리고 behavioral 패턴 해가지고 어떤 그 클래스나 오브젝트의 동작을 규정하는 패턴들,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또 다른 축으로 스코프이라 해가지고 그 클래스 스코프이 있었고 오브젝트 스코프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클래스 스코프는 뭐였냐면은 그 주로 디자인 타임에서 그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패턴 스코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코프는 주로 이렇게 물론 이네리턴스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주로 객체를 가지고 그 클래스가 아니고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 오브젝트에 관한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그 패턴을 만드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클래스 스코프랑 오브젝트 스코프 두 가지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클래스 스코프이 아무래도 랭귀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이네리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익스플리시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브젝트 스코프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대부분 경우에 이제 그 이네리턴스와 컴포지션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브젝트 스코프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 플렉스빌리티가 높다는 얘기를 이때까지 쭉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그 일단 그 스트럭처럴 패턴을 오늘 들어감에 앞서 가지고 일단 그 지난 시간 복습을 해야겠죠. 먼저 이제 크리에이셔널 패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지 일단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셔널 패턴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 크리에이셔널 패턴에서는 그뭐 보면은 클래스 스코프에 팩토리 메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스코프에 앱스트랙트 팩토리, 빌더, 프로토타입, 싱글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됐습니다. 먼저 팩토리 메소드는 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 팩토리라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 한다는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팩토리 자체는 뭐 당연한 건데, 고대에 메소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팩토리 메소드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컨스트럭터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컨스트럭터가 아니고 메소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클래스 스코프인데, 팩토리 메소드가 실제로는 그 컨스트럭터를 쓰지 않고 팩토리 메소드를 별도로 정의하면서 어, 정의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장점은 실제 그 이네리턴스 자체를 숨길 수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실제 이 오브젝트를 쓰는 쪽에서는 이 팩토리 메소드를 썼을 때는 얘의 어떤 팩토리 메소드에 쓰는 데는 어떤 프로덕트 자체가, 여기 보면 이 create란 얘가 실제로는 그 팩토리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인데, 여기서는 얘가 팩토리 메소드 리턴 타입은 product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 혹은 클래스일 거고, 실질적으로 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를 구현한 구현체, 이 구현체에서 리턴하는 타입은 이 product 인터페이스 혹은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혹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 임플리멘테이션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팩토리 메소드를 써가지고 create.factory method 뭐 이런 식으로 콜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실제 리턴되는 밸류는 이게 프라덕일 수도 있고 콘크리트 프라덕일 수도 있고 콘크리트 프라덕의 또 뭐 그랜드 차일드일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고, 실제 그래서 이 프라덕 상속 구조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컨스트럭터를 쓰면은 명시적으로 new product 혹은 new concrete product 아니면 new concrete product의 grand child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플렉시빌리티 같은 것들이 하이딩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팩토리 메소드를 쓰므로써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크리에이트의 상속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그 실제 구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기능을 더 추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 크리에이트 팩토리 메소드를 구현한 구현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좀더 실제로 나중에 기능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 지난번에 어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그 패턴을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 그러니까 한 번 수업 시간에 크리에이셔널 패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스트럭처를 끝나고 세 번째 하면 이제 비헤이버럴이 끝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비헤이버럴이 좀 많기 때문에 한 두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눈다면은 결국 4시간 그리고 처음에 인트로덕션까지 한 5시간 동안에 다 이제 수업이 마칠 수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자바 코드를 어떻게 이 패턴들을 구현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진도가 나가서 일단 이해 정도가 상당히 각이할 거라 생각이 되고 몇 가지 뭐 키포인트들을 거의 전번 시간에 약간 암기 형식으로 팩토리 메소드를 약간 강조를 했었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각 패턴별로 강조를 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패턴 카탈로그에서 어떤 패턴을 사용해야겠다 이것을 이제 외우는 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 패턴 카탈로그를 내가 코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이런 패턴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부터 해서 그 패턴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연결되려면 상당히 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좀 한 시간 정도는 앞쪽에 일단 리마인드를 하면서 실제 자바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팩토리 메소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빈 삼각형 모양. 얘가 이제 뭔지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UML에서는 UML과 거의 동일한 신텍스 아니 심볼을 하고 노테이션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UML 이전의 거라고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물론 디자인 패턴 책 보면은 책 표지 안쪽에 표지 맨 뒤쪽인가? 네, 맨 뒤쪽에 보면 잠깐 나옵니다 여기 맨 뒤쪽 페이지에 얼마만큼 나오냐면 여기 요만큼. 네.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건 상속을 나타냅니다. 상속 익스텐즈 혹은 이네리츠 원래는 이게 두 개가 구분돼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단순 상속이랑 임플멘트랑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좀 까먹긴 했는데 UML에서 하나는 까맣게 칠하고 하나는 까맣게 안 칠하던가? 하여튼 인터페이스 앱스트랙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임플멘트 바디를 구현해 줘야 되잖아요. 임플멘트 하는 거랑
그리고 그냥 클래스를 상속해서 오버라이드 하는 거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은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어쨌든 ETS 노테이션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기 삐딱하게 있는 애들, UML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삐딱하게 있는 애들은, UML 좀 다른가? UML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삐딱하게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여기서는 앱스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구현체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reate란 클래스 자체도 abstract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여기 랭귀지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로 생각하더라도 자바에서도 그냥 abstract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가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거의 뭐 pure abstract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create나 product은 뭐 인터페이스나 abstract 클래스를 나타내고, create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factory method라는 놈이 삐딱하게 누워 있잖아요. 얘는 abstract다. 그러니까 얘는 abstract고 실제 바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대신에 an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제대로 써 있잖아요. 얘는 바디가 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현재 이런 케이스라면 구현체가 있는 거죠. 실제 그리고 이 코멘트를 나타내거든요. 이 코멘트, 여기 이 표현이 코멘트입니다. 코멘트. 아무데나 지정해서 그냥 추측도 한 건데, 이 추측은 실제 코드의 프래그먼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언어 오퍼레이션이라는 이 코드를 구현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팩토리 메소드에서 크리에이터가 이게 직접적으로 언 오퍼레이션을 같이 한 몸에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크리에이터 말고 클라이언트가 이 팩토리 메소드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실제 구현상의 이슈일 것 같고, 그거는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크리에이터를 어느 객체를 지정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프로덕트도 달라지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패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그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리플렉션이 뭐죠? 일단 뭐 제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클래스 객체를 일단 클래스 객체나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냥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 A.B.C라는 클래스를 찾게 되면 클래스 for name A.B.C 해서 하면은 클래스 객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클래스에서 또 new instance 하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혹은 뭐 거기서 get method 하면 또 class.get method 하면 메소드 어레이가 쭉 나오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또 get declared method라든가 뭐 해가지고 메소드를 가지고 메소드란 객체를 갖고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다 이름으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리플렉션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자바의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 안에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것, 런타임에서. 그걸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플렉션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어 실제 만약에 크리에이트라는 게, 어제까지는 이제 만약에 프로보스에서 이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어 2008 크리에이트라는 걸 썼어요. 2008 크리에이트라는 걸 써가지고 클래스를 썼는데, 그거를 이제 rt config라는 xml 파일에서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쓰겠죠? new instance를 해가지고 class for name 2008 create, 그리고 new instance를 딱 해가지고, 그리고 new instance 하면 create라는 객체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factory method create.factory method 하면은 실제로 어떤 프로덕이 나오겠죠. 아마 2008 프로덕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현체가 바뀌었어요. 신형 모델이 나와서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좀 더 좋은 게 생겼어.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제 그걸 딴 코드랑 고치지 않고 그냥 RT config에 있는 2008 크레이트라는 놈을 2009 크레이트로 바꿔버리면, 일단 물론 2009 크리에이터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lib application에다가 해당하는 구현체를 넣고 그냥 클래스 패스 잡아주고 프로버스를 다시 실행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크리에이트라는 객체를 만들 때 콘크리트 크리에이트